자, 일단은 염소하고 레버다. 염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지금 뭔가 안 좋죠. 그리고 사실 밸런스 무너진 경기들이 실점하는 범위가 많았던 경기들이 대부분 퇴장 변수로 인해서 메렌 그란드바흐도 그렇고 그런 경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물론 뭐 힘의 차이에서 밀려가지고, 그리고 또 이 팀은 공격적 성향에 가까운 팀이죠. 어, 그죠? 어. 그 레버쿠젠은 어때? 어쨌든 직전에 퍼포먼스는 좀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유니온 상대로 5대0 완전 밸런스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기복은 있어요, 레버가. 올 시즌 지금 뭐 승수보다 어쨌든 패가 더 많으니까. 근데 그 속의 내용들이 어때요? 전부 우세속 경기를 해. 밀린 경기는 없어. 다 뭐 우세속 경기를 해. 근데 박음속 디펜스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레버는. 그게 불안한 거야. 선취골 뺏기면 존나 불안해, 레버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대. 그 힘을 발휘하면 분명히 디펜스는 더 헐거워지고 실점의 우려도는 같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게 레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직전 경기는 밸런스적으로 공수 밸런스도 좋았고, 어쨌든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결과는 실점하지 않는 5대0 승리가 나왔어요. 자, 염소는 어때? 염소도 똑같아. 잘 박아. 특히 홈콜에서는. 잘 박아요. 일단은 염소는 지금 일단 루비치가 없잖아. 그리고 전방에도 아담얀도 느낌 별로고 지금 아예 뭐 수도 못한다. 전방에는 못했을 때 원탑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누구야 옛날에 저 어딥니까 저 헤르타 베를린에 있다가 누구가 씨발 염소에 딱 느낌 와갖고 모데스테하고 좀 케미 좀 이루어졌던 거 우스하고 우스는 또 있긴 한데 안 나오더라고. 코르도바. 그 전방에서 느낌적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작년에도 일단은 못했을 때는 해춘한 느낌으로 내용은 좋았습니다. 근데 팔려갔죠. 그 아담냔 이 친구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은 별로예요. 어쨌든 이선자원들 스킬이나 그 다음에 카인즈나 누비치가 일단은 좀 빠져있다는 부분 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펜스는 안 되고 자, 레버는 일단은 기존 뭐 비르차고 이런 애는 지금 없잖아. 아랑기지도 오늘 물음표더라고. 팔라시오스는 돌아오고 지금 일단은 오도이를 영입해갖고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 기준으로 보니까 시크가 불투명한데 내가 볼 적엔 나올 것 같아. 디아비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 뭐 데미르 바이라든지 뭐 안드리치 이런 친구들도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미들이나 요소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도 좀 누수가 있더라도 커버가 되는 라인업이기는 해요. 누구 몰라? 헥터? 헥터 얘기하나? 그런가 봐.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자, 요 경기는 어쨌든 좀 반등된 내용을 만들었고 염소 입장에서는 똑같아. 둘 다 이 불안 요소가 있네. 근데 지금 2.5 기준점이잖아. 나 3.5로 봤거든 처음에. 근데 2.5 기준점이면 이거 오버빌이 가까운 경기 매치업은 맞아. 일단은 디펜스 안 되는 팀 그리고 공격의 성향 강한 팀 사실 오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매치업이에요. 근데 배당이 1.52 이 정도 배당이면 근사한가? 뭐 저거에 만족하는 형들은 뭐 오바의 도전 가치는 좀 있다 보입니다. 근데 나는 오너바 안 가니까 뭐 어쨌든 요 경기는 참 잠재적으로 염소 무시 못해요. 홈콜에서 돌문하고 하는 거 봐라. 막 돌문 4대3으로 잡았을 때 내용 봐봐라. 막 멋지다. 멋져. 어쨌든 염소는 참 어쨌든 요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레버쿠젠 아니면 패스 구간이라고 봅니다. 안 가야지 이거. 그 다음에 오바는 솔직히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오바야. 근데 난 안 가니까 오바를. 알겠죠? 자, 레체하고 아딸이다. 아딸하고 레체인데 자, 레체 무섭죠? 나쁘지 않죠? 레체가 버티는 내용이 좋아요. 지더라도 한 점 차 범위. 물론 얘네들이 우위속 경기는 못합니다.
근데 그 축구가 얘네들 축구예요. 그냥 종류에 관심 없는 거. 그냥 어쨌든 수비 중심적으로 후퇴된 내용 속의 경기에 임한다. 근데 그런 내용이 좀 단단하다. 그러니까 막 밸런스 확 무너지고 막 3대0, 4대0 어떻게 틀리지는 않잖아. 그죠? 자, 아따르는 어때요? 반대로. 아따르는 잘 받기도 하지만은 유연한 팀이에요. 유연한 팀. 막 무식하게 존나게 박는 팀이 아니고. 옛날에야 그랬지. 옛날에 뭐, 일리치치하고, 뭐, 고메즈하고 이런 애들 있을 때는 뭐, 지금 자파타는 지금 올 시즌 아직 골이 없어요. 무니엘이 어쨌든, 오늘 또 못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팀의 중심은 루크먼이야. 그 다음에 쿤 마이어스도 잘 데리고 온 것 같고. 그리고 말리노브스키나 기존에 뭐, 파살리치, 도른,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어쨌든 요 경기도 직전 경기 한번 보세요. 나폴리전도 사실 우위수 경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홈콜에 먼저 나폴리가 골이 나왔고, 그러니까 나폴리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좀 오를 수 있었던 범위는 먼저 선취골을 뺏겼었고, 나폴리가 그 니드를 지키기 위해서 좀 후퇴된 내용을 보이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점유가 되고 수치가 높았던 거야, 아딸이. 나폴리가 거기서 한 골 더 욕심을 부리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더군다나 아딸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리드하고 있었고, 좀 그걸 좀 지키는 어떤 좀 유연하게 경기하는 디펜스 주는 경기, 이런 경기 속에 뭐 홈콜에 아딸이 씨발 지고 있는데 당연히 박지. 그런 가운데 수치가 올랐던 거라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딸은 리드하게 되면 얘네들도 분명히 그래서 이 경기가 자체가 무라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무라는 수치. 레체 결코 그 단단함은 무시 못한다. 물론 공격적인 어떤 범위에서의 수치는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는 맞아. 근데 버티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레체가.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안 무너지잖아. 그래서 이 경기도 무라는 수치는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매치업이다. 그리고 좀 아딸이 좀 이기는 승패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아딸이겠지. 근데 그 범위도 큰 차이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사수하고 노마다. 사수하고 노마다. 사수하고 노마입니다. 속쓰리제. 나도 존나 속쓰리다. 씨바스. 저같은 그 쓸데없이 종우도 왜 혼돈 깠노? 존나 못해. 자, 사수하고 노마다. 자, 사수. 베라리디가 없어도 큰 영향은 없는 팀이 사수이긴 해요. 근데 기복을 좀 보이죠. 박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일단은 팀의 기준은 프라테시하고 그 다음에 피나몬티도 일단은 어쨌든 기준이 돼요. 전방에. 그 다음에 뭐 막심 노페즈나 기존 자원이죠. 근데 올 시즌 기준으로 좀 뭐 스카막하고 아들이 좀 라스파돌이고 떠나는 바람에 그래도 작년에 이 삼총사가 없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런데도 내용이 결코 사수가 나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최근 결과적인 게 안 좋고 기복을 보여서 그렇지. 반면에 노마는 어때? 노마는 그냥 불안하지. 솔직히 그냥 문인요가 감독이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결과는 몰라. 근데 보는 입장에서 항상 골을 넣으면 그걸 지키려고 드니까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전북의 상식이하고 좀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알겠죠? 리드하면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그래도 네임밸류적으로 이기고 있더라도 한 골 더 넣으려고 더 박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한 골 넣으면 그 리드를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 노마다. 그러니까 요 경기 일단은 수치적으로 사수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결과론적인 거죠. 일단 노마 같은 경우는 뭐 디발라는 일찍 일단은 시즌이 끝났고, 그죠? 좀 크게 좀 다친 것 같아. 월드컵도 일단은 뭐 거의 못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펠레그리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스피나촐라하고 일단은 둘이가 못 나올 것 같아. 기존에 마티치라든지 뭐 크리스 단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니올로 그 다음에 뭐 엘사라이 뭐 요런 어떤 라인업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전방에는 뭐 아브라함은 이스키고 그 다음 벨로티는 지금 이적해와가지고 골을 못 넣고 있더라고. 골이 거의 없다.
어쨌든 요 경기 조금 불안해요. 노마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불안해. 사수가 홈콜에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왜? 사수가 보면 홈콜 기준으로 보면 강팀들, 그러니까 이 비견되는 노마와 비견되는 팀들 보면 올 시즌 기록이에요. AC 밀란하고 0대0 묶었죠. 이 내용. 그 다음에 인터 밀란한테 2대1로 졌는데요. 내용이 결코 밀린 경기가 아니다. 알겠죠? 그 홈콜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요 경기 난 노만 못 가겠는데 솔직히. 패스 구간이에요. 패스 구간. 패스 구간이고 도전적으로 간다면 사수 프란 쪽으로도 도전적으로 가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좀 보내줄게. 일단은 조합을 하나 만들어 보자 형님들 다 같이. 알겠지? 조금만 기다리라 이제 빨리 끝내고. 데이터 지금 보내줄게요. 조합 하나 만들어 가보자. 자, 데이터 다 보내드렸고요. 다 보내드렸고, 자, 그 다음 뭐고. 자, 알메다하고 헤타페죠. 자, 이게 은근 일단 헤타페가 어떤 팀이에요? 작은 꼬마라고 얘기죠. 디펜스 항상 후퇴된 내용 속의 경기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관심은 크게 없어요. 물론 본인들이 뭐 가정하에 그냥 홈콜이다. 그런 가정하에 뭐 상대에게 먼저 선취골을 뺏겼다. 그러면 좀 수치가 높은 날. 그거 아니고 좀 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상대가 강팀이든 그 강팀은 무조건 극단적 디펜스고, 근데 약팀이다 이런 팀한테도 분명히 해볼 만한 팀한테도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 좀 후퇴된 내용 속의 경기에 임하지. 일단 알메이라는 일단은 공격 범위가 좀 좋은 친구들이 그 역습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도 골을 안 먹히면 좀 더 우세적 경기 수치가 높은 경기를 해요. 홈콜에서는 좀 해볼 만한 팀한테는.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강팀을 만난다 이라면 디펜스를 기본적으로 두고 역습만 주구장창 노리는데 이 역습의 내용이 수치적으로 나쁘지가 않다. 근데 디펜스를 둬도 디펜스가 안 되더라. 이 팀은 수치도 많이 내주고 수치 제어가 안 되더라.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매치업은 성향이 전혀 틀린 경기예요. 오히려 알메이라가 좀 뭐랄까 좀 점유하고 좀 수치가 높은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골이 만들어지면 알메이다도 후퇴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펜스는 분명히 헤타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정감은. 근데 공격 범위에서 알메이라가 일단은 잘 박아요. 근데 박은 만큼 여기도 디펜스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요 경기 일단 헤타페가 어쨌든 팀이 기준이 되는 건 위나라고 마뇰라, 그죠? 그 다음에 포르투까지 영입됐고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세비야에서 건너온 무니르까지. 그 공격 범위 요소 네임밸류적으로 나쁘지 않은 친구들은 포진돼 있어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뭐 막시모비치라든지 뭐 항상 꾸준하게 준수하게 막 해주잖아,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 경기 무라는 수치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헤타페를 보면 무라는 수치가 좀 있어요. 최근에 경기들 보면 전부 무가잖아. 물론 그 속의 내용이 다 우세속 경기는 아닙니다. 무가고 항상 종류는 좀 밀리고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높진 않고 그냥 헤타페 보면 무라는 수치인데 알메이라를 보면 꼭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박는 것도 조금은 인사되고 그리고 디펜스는 불안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더 안정감은 헤타페가 있지 않나. 헤타페가 있지 않나. 헤타페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지는 않겠다, 헤타페가.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자, 세비야하고 소시다. 참, 세비야가 좀, 일단은 조금은 반등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근데 소시, 요 대전은 기본적으로 일단 문을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경기는. 세비야 홈콜. 소시는 제일 아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전방이 안 좋은 거야, 전방이. 그러니까 오야르 사발이 빨리 와야 돼.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아파가지고. 그죠? 오야르 사발이 빨리 돌아와야 돼. 지금 일단은 쿠보하고 어쨌든 뭐 솔로또 일단 쿠보도 알리조는 지금 X야. 뭐 지금 뭐 이삭도 지금 누케술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대체 가능한 범위가 일단 그나마 작년에 뛰었던 솔로토가 들어왔다고. 근데 미들은 진짜 소시는 미들은 이 최고다. 진짜 좋다. 메리노 그 다음에 셀타에 대고 멘데스 기존에 메리노 멘데스 그 다음에 좀 뭐고 주비멘디 이아디 멘디까지 일단은 복귀돼 있는 상황. 다비드 실바 와 씨발 존나 좋다. 그냥 스페인 국대급이야. 미들은 진짜 좋아. 근데 전방에 지금 문제야. 쿠바하고 솔로토 기준이 되는 건 솔로토예요. 이 내용이고. 세비야는 어때? 세비야는 진짜 무슨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못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여기도 전방에도 진짜 뭐야 뭐 N4실이고 특히 빈센트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방에 지금 무게감이 아니고 작년에 내용만큼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선 자원들이 있죠. 뭐 나멜라나 이스코가 최근에 골을 넣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미들도 뭐 라키티치, 그 다음에 고메즈도 좋지. 그렇지. 고메즈도 좋고, 뭐 누구야 델라니하고 구델리 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기존 자원들 중에 지금 뭐 누수 여부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요 경기도 참 진짜 요 경기도 존나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좀 있고요. 20표 다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한 점차 승부. 정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소시는 전방의 무게감이 별로고 오히려 세비야가 그 범위는 좀 더 좋아 보이고. 근데 뭐 미들 요 부분하고 어쨌든 디펜스는 좀 더 소시가 좀 낫지 않을까. 이 경기 진짜 무라는 수치 있고 20배 다 있어 보이는데 이 경기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뭐라 따로 언급을 못 하겠다. 자, 에스파뇰하고 비아레알이다. 자, 에스파뇰, 이야, 씨. 무시 못한다, 에스파뇰이. 버티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설픈데, 그러니까 디펜스가 좋냐, 이렇게 묻는다면, 일단은 상대 수치를 그렇게 제어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걸 버텨. 수치는 많이 좀 내주는 편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버틴다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골에 대한 기대치 좀 높은 것 같아요. 수치 대비에. 일단은 뭐 이 브레이스 웨이트하고 어쨌든 브레이스 웨이트도 바셀에서 그냥 막 좀 잡음이 심했잖아. 어쨌든 에스파뇰로 와갖고 자리는 잡았어요. 사실 잘했어. 옛날에 좀 오래 있었고 뭐 덴마크 국대이기도 한데 일단 뭐 브레이스 웨이트까지 포함되고 기존의 호셀루, 푸아도 나쁘지 않다 이거야. 이 아들의 어떤 수치 대비 골뭐 제법 넣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내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아레알은 어때요? 지금 부침이 있어요. 앞에도 내가 뭐 비아레알하고 마요르카 쪽으로 봤는데 비아레알이 지금 일단은 전방에서 일단 오늘 모레노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바로 당장이 투입이 되느냐? 제라드가 투입되느냐?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아. 단주만은 진짜 뭐 작년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비야도 빈센트가 문제지만 여기도 비아레알도 단주마가 지금 작년보다는 퍼포먼스가 떨어져 있다. 그 대신 모랄레스가 좋고요. 그 다음에 로세소가 지금 없잖아. 그죠? 그냥 뭐 코클랭이라든지 뭐 파레오 이런 친구들, 뭐 피노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다 존재합니다. 축구회잖아.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뭐 누수도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세소가 활약도는 좀 좋았는데 일단 좀 빠져있다는 거. 대체 가능한 범위는 분명히 있다. 자, 어쨌든 요 경기
참 이 경기도 어렵죠. 일단 무라는 수치는 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스파뇰이 지지는 않겠다. 홈콜에서.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에스파뇰이 홈콜의 경쟁력은 좀 제법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아약스하고 비테스 이거는 빼자. 빼자 이거. 알겠죠? 빼자. 자, 라이프하고 프라이부르크다. 야, 요것도 진짜 프라이부르크를 무시 못 하잖아. 그죠? 라이프가 일단은 회복된 모습이잖아. 지금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제는 뭔가 해줘야 되는 애들이 좀 해준다. 일단은 뭐 라이프는 일단 베르너가 일단은 끝났죠. 아쉽게 또 월드컵도 못 나갑니다. 물론 이 친구가 친정팀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안 됐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안 됐어. 분명히 대체 가능한 범위는 있고요. 어쨌든 팀의 기준은 웅쿵쿠다. 그 안드레 실바도 드디어 좀 최근에 또 골을 넣었고, 포르스벨리는 항상 꾸준하고, 그 카폴이나 그다음에 도미니크, 그다음에 올모까지 일단은 보고, 올모도 뭐 번뜩이면 있잖아요. 옛날에 이승우하고 좀 친하기도 했는데 이승우는 쓰레기 되고 올모는 뜨고. 자, 어쨌든 요 경기 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현 시점에 논했을 때 뎁스도 그렇고 거의 완전체에 가깝다고 봐지고, 분명히 시즌 초반에 그 불안 요소가 있었던 어떤 경기력, 기복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일단은 홈콜에서는 분명히 꾸준했다는 거. 사실 가까운 위에로 원정에서 아웃코스였나 3대3 못 갔을 때 아웃코스였지. 그 경기가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냥 그만큼 좀 기복은 있는 팀인데 일단 홈콜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자, 플라이브르크 어때? 끈적하죠? 결코 무시 못한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애들이 자기 케어를 잘하는 것 같아. 부상이 없다. 거의 뭐 부상이 없어. 거기다가 또 더 돌아왔죠. 그러니까 전방에도 입맛대로 있다. 작년에 좋았던 흘러도 복귀가 돼 있지만 이미 글레골리치가 자리를 잡아갖고 원탑으로 둬요. 그죠? 뭐 페테르센도 있긴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 수원 삼성의 연기훈 느낌, 아니면 대구의 이군호 느낌, 군호 느낌, 이군호 느낌, 이 느낌. 어쨌든 뭐 플라이브루크 좋아요. 뎁스도 현 시점에는 뭐 호플러든 저 누구야 그리퍼하고, 그 다음에 도안도 이적생들 도안도 좋고 긴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 종우영이가 앞에 투입됐는데 좋았죠. 골도 넣고.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앞에는 도안하고 또 종우영하고 또 공존이 되더라고. 원래 그렇게 안 나오던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때 누가 그리퍼가 빠졌을 게야. 그래도 라이프가 우세속 경기를 좀 하고 어쨌든 홈콜에서는 분명히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원정이라고 하면 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를 생각하겠어요. 물론 이 지금 라이프의 홈콜에서도 무라는 수치는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유나 수치는 분명히 라이프가 좀 우위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확률이 더 높은 경기는 좀 라이프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시겠죠? 업 좀 눌리도 업을 좀 빨리 눌러주세요 형님들. 빨리 하고 가구로 좀.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아웃코스다. 자, 유니온 베를린 초반에 그 퍼포먼스, 그죠? 최근에 조금 주춤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안 되는 게 이원화가 안 된다는 거. 작년에 보면 작년보다 마이너스에 어떻게 보면 타이어도 어디고 노팅엄으로 보내쁘고, 시즌 중반에 막스 크루즈도 보내쁘고, 사실 작년에 물론 그대로 똑같아요. 누구야 시바추하고 베커 작년에 좀 백업에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 어쨌든 기준이 되는 친구들인데 골로 곧잘 넣고 기준이 된다는 거. 진짜 이 팀은 그냥 원팀이야. 그냥 누구의 의존도가 아니고 진짜 원팀이에요. 정말 끈적하다. 정말 이 기계 이 쳇바퀴처럼 이렇게 딱 야물게 물고 정말 활동량도 많고
그리고 홈콜에서는 굉장히 안전적이고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잖아. 근데 최근에 조금 삐끗하다. 직전 경기들 레바한테 그냥 밸런스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체력적인 부분도 이어나가 안 된다 보니까, 이어나가 되긴 되지. 근데 이 베스트라고 여겨지는 친구하고 그 간격의 어떤 영향의 차이가 이제 크다는 거지. 자, 어쨌든 뭐 자, 아웃코스 가까운 예로 좀 지금 현 시점에 유니온하고 좀 비교되는 팀이 뭐예요? 좀 원팀의 느낌이면서도 비슷한 팀 누구였어요? 맞춰봐봐. 맞추면 큐브 줄게. 좀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느낌, 같은 리그네. 강팀 상대로도 나쁘지 않고. 모르나? 그 느낌이란 거 있잖아. 아니, 볼프 말고. 아니. 브레멘 소속감. 브레멘. 좀 브레멘 느낌이잖아. 소속감 큐브 줘야지. 볼프도 맞기는 맞는데, 볼프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더 가까운 쪽은 브레멘이거든. 저 원팀의 느낌. 앞에도 쿨플로그가 없었다고 했잖아. 쿨플로그 없으면 여기 골 못 넣을 애가 없다, 솔직히 브레멘은. 어제도 없었잖아. 그래서 막 개따 이쁘고. 자, 어쨌든, 그럼 이 브레멘을 꺾었던 아웃쿠스야. 뭐 역습에 의한 내용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아웃쿠스도 진짜 역습의 내용 좋아. 근데 디펜스도 진짜 마음 먹고 극단적 디펜스 해야 좋은 거야. 바이에른 뮌헨 1대0으로 잡았을 때처럼. 자, 아웃코스도 어쨌든 뭐 플로리안이라든지 어쨌든 기준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구 데미로비치가 최근에 골도 좀 곧잘 넣고 이 친구가 좀 기준이 되는 거는 있어요. 자, 어쨌든 문제는 뭐 안드레 한도 일단은 부상을 좀 빠져있고 바르가지는 작년만큼의 어떤 내용은 아니다. 근데 아웃코스가 일단은 유니온 베를린이 최근 흐름은 안 좋잖아.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패했고, 물론 홈콜에 안정감은 있습니다. 근데 아웃코스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고. 그 내용이 오늘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지금 뭐, 유니온 베를린 쪽으로 좀 2.37 가기 부담스럽다. 이거 1.42 일반승으로 가기에는 솔직히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길 확률은 높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고배당으로 빼야 된다. 간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빌바하고 바야이죠. 그거 나는 햄부로 갔잖아. 그것도 핸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핸승 나올까 겁난다고 했잖아. 그거보다는 좀 덜하다. 이 경기가. 어제 빌바오 느낌보다 이거보다 덜하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유니온이 한 점차 승부, 햄무의 도전 가치는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프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 뉘앙스를 아웃코스가 보여줬기에. 알겠죠? 자, 아직까지 존나 시부리하대. 아니, 이제 절반 했나? 와, 많이 한 것 같은데. 빨리 끝내자. 자, 프랑크하고 호펜이다. 자, 프랑크. 좋지, 솔직히. 잘 봤죠. 호펜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성향은 똑같아. 요 경기도 지금 2.5면 이것도 오버빌이긴 해. 매치업 자체는. 여기도 어쨌든 잠재적으로 디펜스가 안 돼요. 박는 거 잘 받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거, 염수하고 레버, 그 다음에 프랑크하고 호펜, 그 느낌적 느낌은 분명히 팀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오바 날 가능성은 좀 더 높지. 근데 난 오바를 안 가니까. 자, 뭐, 프랑크하고 호펜인데요. 호펜은 지금 배구가 일단 복귀 여부가 앞에 삭제됐거든. 없는 걸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걸 보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걸 러타하고 클라마디치잖아. 배부까지 있으면 좋지. 일단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메라고 일단은 X야. 오늘 못 나와요.
그다음에 뭐 라르센도 일단은 좀 포함되지 싶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호펜이 박는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박은 만큼이나 디펜스가 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공격의 성향에 좀 강한 팀들 이런 팀 만나서는 거의 대부분이 실점을 하더라. 실점을 하더라니까. 프랑크는 어때? 프랑크도 수치 대비 골이 빨리 나오면 되는데 여기도 골 안 나오고 답답한 경기 한 번씩 한다. 그래 밸런스 무너지고 가까운 여러 뭐 유럽 대항전도 있었죠. 스포르팅이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점점점 회복된 모습은 좀 보이긴 하더라. 근데도 불안하다. 기복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원정 기준이지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쿰한테도 3대0으로 따였어요. 활동량 많고 뭐 원팀의 느낌 보이네. 근데 그런 팀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호펜은. 어쨌든 뭐 프랑크는 지금 누수 여부도 크지 않잖아. 그죠? 거의 없어요. 일단은 뭐 콜로하고 그다음에 아랄리오가 오랜만에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보예 그다음에 뭐 가마다가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 개체 소우 뭐 아들 입맛대로 여기도 다 있다. 제스퍼는 골도 많이 넣더라. 어, 이 경기도 오바 느낌은 있어요. 오바 느낌은 있고 나는 안 가니까 뭐 굳이 간다면 좀 프랑크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프랑크가 좀 유리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살케하고 마인츠인데, 자, 마인츠는 또 운도 없다. 마인츠가 패한 경기들 중에 일부분이 퇴장 변수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퇴장 변수로 인해서 결과를 내준 범위가 좀 있어요. 참, 여기도 일단은, 불안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살케는 솔직히, 근데 무라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무라는 여지. 무라는 여지도 좀 있어 보여요. 뭐 배당 수치가 굉장히 높죠. 무라는 수치가. 근데 경기 내용이 그러니까 수치 대비 골만 좀 올바르게 나오고 실점은 어차피 뭐 씨발 실점하는 팀이니까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누구야 저 작년에 그러니까 2부에서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시몬이라는 친구 그다음에 뭐 폴터하고 뭐 불터 이런 친구들 이 삼총사가 사실 2부 리그에서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는 또 3명에서 50골을 합작했던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사실 투자가 안 이루어졌고 2부에 뛰었던 친구도 그대로 안고 올라왔어요. 근데 내용이 일단은 디펜스가 안 되고 공격 범위는 제법 나타내긴 해요. 온골에서. 근데 박은 만큼이나 여기도 실점의 우려도가 높으니까 골만 빨리 만들어지고 본인들의 수치 대비 골만 만들어지면 좀 해볼만 한데 근데 마인츠는 좀 꾸준하지. 그러니까 좀 패하는 경기 결과들도 보면 본인들의 어떤 퇴장 이 변수로 인해서 좀 결과를 내준 범위도 있고 여기도 어쨌든 뭐 브루카르타고 오니시보가 기준이 되는 걸 맞아. 그 다음에 도미니크, 코르나 아니면 뭐 이재성, 조초이아들 어쨌든 팀의 기준이고 나올 겁니다. 일단 뭐 누구야 저 잉바르센하고 잉바르센도 나쁘지 않지. 요 경기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거는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한데 그래도 좀 뭐 굳이 승패로 따진다면 좀 마인츠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디스행이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언급하지 마. 자, 피오하고 살레르입니다. 피오가 반등된 내용은 좀 보였어요. 그죠? 반등된 내용 보였고 잘 봤고 한데 여기도 선취골 뺏기면 애를 먹는다. 그리고 수치 대비 골 안 나올 때는 진짜 오지게 안 나온 팀이 피오야. 그죠? 반면에 살레르 어때? 살레르도 존재감 무시 못하죠. 일단은 피오 같은 경우는 오늘 니콜라스 물론 니콜라스가 올 시즌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져요. 오늘 소리라고 저 니콜라스가 없어. 요비치, 이코네, 뭐 기존 자원도 보나벤투라라든지 그다음 암나바 요런 친구들로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뭐 피오 홈코레 잘 박습니다. 강팀들 상대로서도
밀리지 않고 다만 수치 대비 골이 좀 잘 안 난다고. 최근에는 어쨌든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고 직전 경기도 어쨌든 우리가 피오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좀 얻어갔는데 그거는 뭐 또 산도리가 디펜스가 안 되는 팀이었기도 했고. 자, 어쨌든 요런 내용이고 살레르도가 또 우리 좀 꼽히게 좀 했죠. 그래서 살레르 때 웃고 운 적이 있는데 살레르 결코 무시 못해요. 진짜 내용이 일단 전방에 무게감은 분명히 갖고 있다 얘기도. 일단은 전방에도 디아가 영입이 제일 잘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존에 보나졸리, 보트와임, 와 무시 못한다 야들. 그 다음에 뭐 피용태까지 일단은 다시 이탈리아 넘어와서는 골을 곧잘 넣더라. 그리고 영입 제일 잘 된 부분은 칸드레바를 채고 왔다는 거 상도리에서. 나는 이 경기 지금 배당이 너무 쏠렸잖아. 와, 이 피오 못 가. 와, 씨발, 가더라도 햄모 아니면 이거 못 갔다. 솔직히. 안 가야지. 고배당은 빼든가 아니면 뭐, 살레를 프렌으로 땡기든가. 가감하게 5.5 역배 한번 갈까. 이거 오늘 정보조합을 하나 넣자. 살레는 무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밀란하고 볼로냐인데, 볼로냐 최근 흐름이 좋잖아. 물론 이 팀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원체 기복이 있으니까. 근데 현 시점에 누수 여부가 없다는 거, 완전체라는 거, 이게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인터밀란은 좀 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 결과를 얻었던 범위가, 물론 힘에 의해서 좀 리그 내에서는 결과를 이겼지만, 반대로 유럽 대항전에서는 바셀도 두 번 다 꼬고,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전도 그래도 좀, 뭐, 나름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좀 후퇴된 내용 속, 근데 리그 경기에서 후퇴된 내용 속의 경기하는 어떤 매치업이 잘 없잖아. 거의 우위 속 경기하는 인터밀란이잖아. 오늘도 역시 우위 속 경기는 할 거예요.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DB 갈 경기가 좀 제법 있다니까. 어쨌든 요거 뭐 1.74인데, 인터밀란 헨슨 쪽으로, 그죠? 가는 것도, 불안해서 못 간다, 이거. 못 가. 그리고 뭐 인터밀란도 누수여 보는 지금 현 시점에 없어요. 크게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체로 보입니다. 그냥 루카쿠 하나 빼고 전방에 어쨌든 제코하고 라우타로 나올 거고 호아킨 코레라 나올 거고 브로조비치 복귀됐고 그 다음 바렐라 나올 거고 그죠? 여기도 차나굴루나 몽키타니아나 뭐 요렇게 그리고 뭐 볼로냐는 뭐 기존 자원들 이 아들도 경쟁력이 있어. 앞에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자, 여자긴 여자다. 병원이다. 병원 여자. 자, 어쨌든 요 경기 좀 그렇고 일단은 인터밀란하고 볼로냐인데 뭐 저 누구야 볼로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아르나우비치라든지 그다음 바로 산소네가 좀 더 받쳐주면 좋으려면 근데 미들도 좋아. 앞에 메델하고 얼마나 좋더라. 메델 저 누구야 소리아노 그다음에 뭐 오솔리니 막 씨발 도밍게스 막 이 아들 멋지다. 결코 뎁스는 진짜 볼로냐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기복 자체라는 게 있으니까 씨발 가기 불편한 거야. 나는 이 경기 일단은 뭐 인터밀란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헨스는 가기 좀 후달린다. 만약에 도전적으로 간다고 하면 햄무 아니면 갈 게 없다. 솔직히 햄무 아니면 가기 싫다 솔직히. 인터밀란도 최근에 뭐 그닥 안 좋잖아. 물론 뭐 나는 이 두 경기 이 두 팀과의 매치업 작년 기준으로 그때 6대1 0으로 이겼나? 완전히 초반에 밸런스 무너뜨릴 때 인터밀란 기억이 있어요. 두 팀 맞대결이. 그때 뎁스의 차이는 크게 없거든. 맞지? 이거 작년에 이 둘이 붙어가지고 6대 몇십으로 이겼었거든. 그럼 맞네 6대1 기억난다 이거. 완전히 밸런스 무너뜨렸거든. 알겠죠? 자, 요 내용이고. 자, 빨리빨리 가자.
맞지. 그래, 이 패스 구간이야. 나는 가기 싫어. 인터넷 핸슨 가기에도 이 핸슨 아니면 일반슨 가겠나 이거. 이 핸슨 여부가 중요한 거 아이가. 핸슨 국뽕 하나 그래야지 일단 배당이라도 그래도 뭐 1.74 그래도 뭐 먹을 만한 배당 아이가. 근데 이걸 국뽕하느냐 이 여부인데 솔직히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다. 알겠죠? 그 다음에 토리노하고 삼돌이다. 자, 토리노 어때요? 좋죠? 물론 앞선 경기 뭐 볼로냐 씨발 못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선취골이 나왔지만 역전패를 당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토리노하고 삼돌인데 삼돌이가 안 되는 게 일단 수비다. 수비 삼돌이는 토리노는 좀 더 공수 밸런스가 좋죠. 확실히 좋아. 밸런스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나브리아가 없거든요. 그렇지? 어쨌든 팀이 기준이 되는 거는 블라시치다. 좋아요. 여기도 사실 토리노도 이적하는 애들이 많잖아. 요시프 떠나고 벨라티도 떠나고 떠난 애들 많아. 포베가 떠나고 아들 떠난 애들이 많은데도 나는 마이너스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내용이. 그 강팀들 상대로도 나쁘지 않잖아. 삼돌이는 수비가 불안하다. 박는 건 인사돼요 삼돌이가. 박는 건 인사되는데 문제는 뭐 사실 팀의 전방에서 골을 못 넣고 있다. 뭐 가비아디니도 지금 골 못 넣고 있죠. 깔라도 지금 아예 골이 없다. 진짜 문제다 솔직히 삼돌이가 전방에서. 여기는 일단은 뭐 토리노 쪽으로 보는데 근데 핸디 기준으로는 핸싱이냐 핸무냐 이 조건은 모르겠다. 그래서 토리노가 좀 더 긍정적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컵대 이거 한번 보자. 자 일단 데이터 좀 한번 보내주고요. 리그 컵인데 이거 노테이션 많이 돌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후반전 들면 물론 경기 양상이 조금 끌고 가는 팀들은 좀 뭐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좀 여의치 않다 이러면 주력 것들 다 들어가요. 후반전 되면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들어갈 겁니다. 시간은 나눠 뛰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좀 보내줄게요. 자 데이터 다 보내드렸고 확인을 하시고 자 가봅시다. 자 아스날하고 블라이턴이죠. 자 아스날하고 블라이턴인데 일단 블라이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오늘 분명히 노테이션 돌립니다. 그 유럽 대항전에서도 보시다시피 노테이션 범위를 줘요. 물론 뭐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나는 이 경기 일단 블라이턴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정말 강팀들 상대로 존나 잘 싸워요. 그리고 안 밀려요. 자 아스날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직전에 최 시즌을 치렀죠. 물론 브라이턴도 그 앞선 경기가 최 시즌이었어요. 사대 1로 이겼죠. 뭐 내용에서 뭐 극단적 디펜스를 했으니까 오히려 우위성 경기를 하면서 내용도 가져가고 결과도 가져갔던 브라이턴이다. 그리고 브라이턴은 로테이션 범위를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그냥 나와야 돼. 근데 아스날은 일단은 여유가 있죠. 여기도 어쨌든 뭐 마르티넬리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좀 에밀 스미스는 없고 넬슨, 은케티아 어쨌든 기준이 되고 뭐 제주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미들에서도 엘레니가 앞에 서브로 나왔었는데 엘레니가 아마 또 홀딩으로 토마스 아니면 뭐 자카 둘 중에 하나 나오겠고. 그 외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 수비도 일단 토미야스가 없기에 뭐 가브리엘, 베나이트, 살라마 셋 중 둘이는 나오겠죠. 그 측면도 보면 측면은 모르겠다 솔직히. 일단 롭 홀딩도 앞에 보이긴 하던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 근데 블라이튼도 결코 무시 못한다는 거야. 어쨌든 여기도 알렉시스하고 저 트로사드가 어쨌든 기준이 되잖아. 오늘은 웰백은 나올 것 같아. 웰백은 웰백은 나올 것 같아. 그다음에 마치 솔로몬 랄라나 나오겠네. 랄라나는 나오겠네 서브로. 그리고 길모어도 나오겠네 잘하면. 길모어도 임대 신분도 올해 블라이튼에 있잖아. 프렌 가볼만 할 것 같은데. 프렌 모르겠다. 씨. 이건 어려워 솔직히. 아스날 가기도 후달려. 1.56의 아스날 노테이션 범위. 그죠? 그냥 뉴캐슬하고 수정이다. 자, 일단 뉴캐슬하고 수정이죠. 뉴캐슬 잘 나가죠. 근데 수정이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두 팀 맞대결이 있어요. 0대 0이었죠. 어땠어요? 내용이 팽팽했다. 그것도 똑같은 조건에 뉴캐슬 홈콜이었고 원정의 수정이었습니다. 근데 팽팽한 경기를 했다. 항상 뉴캐슬 홈콜에 막 어지간하게 막 네임밸류 막 고만고만한 것들한테는 전부 압도했던 경기를 보여줬던 뉴캐슬입니다. 다만 수정이 전만큼은 팽팽했다.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수정이. 그리고 수정이는 이 좀 뎁스의 어떤 그 선수가 누가 나와도 그냥 제 몫을 하는데요. 그냥 큰 차이가 없다. 노테이션 멤버하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리고 자아는 기분 따라서 지 꼴리는 대로 그날 그냥 꼽히는 날이면 존나 잘 뛰고 좀 부침이 있다 이러면 페이스 떨어져 있고. 물론 그걸 잘 캐치하는 비에이라 감독은 오늘 자아 날 아니다 이러면 가감하게 빨리 빼요. 가감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뉴캐슬이 이어나가 되잖아. 자, 일단은 여기도 일단은 우드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전방에. 조일리턴은 앞에 경기를 못 뛰었잖아. 그래서 오늘 조일리턴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뭐 미들에서는 일단은 뭐 존 세비나 농스테프, 월록은 좀 쉬게 두지 않을까. 브루노도 좀 쉬게 두고. 그니까 존 세비나 맥시망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은 좀 더 있다. 알미론을 좀 쉬게 해두고. 근데 이 범위도 몰라. 경기를 시작해봐야 알지. 근데 노테이션은 부분적 노테이션은 분명히 돌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 일정도 있고. 수정이는 그 범위가 크지가 않지. 여기도 어쨌든 뭐 아예유나 자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드와르라든지 뭐 에버리치라든지 슐러, 올리스. 앞에 올리스가 활약도가 좋더라고. 그 밀리보예비치라든지 홀딩에 두쿠레도 있고. 분명히 이 중에 나올 거예요. 수비는 아마 변화는 별로 안 주고, 수비는 손 잘 안 대거든. 노테이션은 주더라도 수비는 그냥 공격진에 한 두 구자, 미들에 한 두세 구자 이렇게 좀 노테이션 범위 두지. 힘 없어 보인다고. 앞에까지 힘 존나 있었는데 경기가 많다 보니까 점점 처지네. 앞에는 존나 목소리 좋았는데 그자 점점 갈수록 처지지 않나. 경기 많아버리면 이 코멘트 하는 내 입장에서도 힘들어.
점점 갈수록 처지잖아. 그지? 자, 수정이하고 요것도 나는 요것도 와, 뉴캐슬로 가기가 싫어 이거. 와, 요것도 DB 가고 싶네. 수정이로. 더군다나 리그 커버 애가. 그죠? 자, 자, 노팅엄하고 토트넘이다. 자, 노팅엄이, 좀 버티는데, 여기가 좀 아쉬워. 골도 지금 타이어 아니면 데니스 아니면 골 넣을 애가 없다, 솔직히. 그죠? 미들진도 봐봐. 어쨌든 뭐 수정이에 이제 쿠아이트를 데리고 왔는데 경쟁력이 있지. 링가드는 좀 골을 못해. 링가드가 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진짜 여기는 씨발 진짜 플레러도 있지. 좋지. 오리에 요번에 또 영입됐지. 그러니까 버티는 내용은 좀 보여줘요. 노팅엄이. 그리고 두 팀 맞대결이 있었잖아. 토트넘이 조금 좀 힘들게 이겨서 2대0이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토트넘이다. 토트넘 지금 일단은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 지금 체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부상이 오늘 대안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요. 뭐라도 일단은 오늘 포함될 가능성은 높고 그 다음에 뭐 비수마라든지 뭐 스킵이라든지 좀 요런 애들 있죠. 벤 데이비스 못 뛰는 애들, 도어티나 이런 애들 뛸 가능성은 높고 수비는 일단은 야 로메오가 없으니까 진짜 뭐 아무 내용이 없고 분명히 여기는 뭐 다이아하고 무조건 나와야 돼. 어쩔 수 없다 여기. 또 산체스 또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기는 뭐 랑글레도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요 경기도 무라는 수치는 좀 존재한다. 토트넘이 어떤 지금 원정 경기 기준으로 보면 디아스 형이 토토 몇 년 했노? 몇 년 했노 형이? 다른 건 몰라도 형님이 그 얘기 안 해도 이제 내 방에 좀 우리 닉네임 팩닉 달고 있는 찔라이 형님들은 이미 존나 다 찔라이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안다. 형님아. 전부 10년씩 넘게 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야. 굳이 그거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형아. 좀 이참에 그냥 방송 데뷔하자. 족 같은 거 내가 도와줄게. 형님아. 디스 형님. 이참에 막 데뷔해보자. 족 같은 거 그냥. 뭐로? 컨텐츠는 뭐로? 그냥 멘탈적인 토토 멘탈 컨텐츠로. 그래 디스 형이. 직장 다닌다고? 알겠다 이게. 직장 다니구나. 그러면 할 수 없고 부업으로 하던가. 자 어쨌든 요 경기는 무라는 수치는 좀 있다. 무라는 수치 있고 이거는 토트넘 가기가 조금은 무섭다. 이기더라도 진짜 꾸역꾸역 요 내용 아닐까. 노팅엄이 어쨌든 뭐 경기력이 그래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버티는 힘, 지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골에 대한 기대치는 어쨌든 뭐 데니스 아니면 타이어 말고 골 넣을 애가 없다. 솔직히 링가드나 좀 해줘야 되는데 링가드가 못 해주잖아. 알겠죠? 이것도 진짜 어렵다. 그리고 뭐 다음 일정도 있고 소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또 호이베르 이런 거 또 뛰게 해야 하면 되겠나. 스킵하고 그냥 뭐 비수마 조합으로 중앙에 나와야지. 좀 아껴야지. 물론 뭐 후반부에 투입될 수도 있어요. 정말 케인하고 좀 쉬게 해주겠지. 알겠죠? 자, 울버하고 리즈다. 저 울버가 리즈인데, 울버가 좀 누수 여부가 좀 있긴 하죠. 근데 오늘 뭐, 아마, 누구야, 코스타는 나올 것 같아. 오늘 뭐 앞에 뭐 징계 사유로 못 나왔지만, 그리고, 또 존만이다. 포덴세나, 뭐, 항희찬이나, 그 다음에 누구야, 트라우레라든지, 요렇게 지금 네토하고는 없거든. 좀 부상 여파로 없잖아요. 그죠? 뭐 히메르즈도 빠지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미들에서 마테우스가 일단은 좀 빠져있다는 거. 앞에 경기도 못 뛰었죠. 그 경기력이 너무 처져 있어요. 기복도 있고
리즈는 딱 확고하다가 무조건 박아버린다가 거기서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박아버려. 리즈는 성향이. 근데 울버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골만 넣었다 하면 지금 승점이 필요하니까 막 달리니까 디펜스 도보고 다이브고. 그러니까 앞에 경기도 뭐 어쨌든 선취골 여부에서 좀 먼저 나왔지만 퇴장 변수라는 게 생겨버렸고 블라이튼한테 깨졌어요. 깨졌는데 어쨌든 울버는 참 힘들죠. 예, 일단은 이 리그컵보다는 분명히 리그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울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노테이션 돌리려 해도 돌릴 선수가 없다. 그냥 주력급이라고 여겨지는 애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큰 차이가 뭐 있나 여기도. 레베스 나올 끼고 그죠? 무티뉴 나올 끼고 미들에서 마테우스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 리즈는 어때요? 리즈도 뭔 변화가 있겠노. 벤포도 나올 끼고 요것도 벤포드는 일단은 뭐 물음표이긴 하던데 거의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 다음에 이 하피냐가 없으니까 지세상이다. 호드리고 잘하고 있지. 아론슨도 일단은 영입은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뭐 클리어나 잭 해리슨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뭐 해볼 만한데. 맞다, 루이스 페르난도가 없더라. 요것도. 자, 어쨌든 요 경기 리즈가 지지는 않겠다. 요 범위에 있는 것 같아요. 리즈가 지지는 않겠다. 그리고 실적으로 두 팀 또 맞대결이 있었잖아. 리즈가 2대1로 이겼어요. 홈콜에서. 물론 그 내용은 좀 참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경기, 리즈가 지지는 않겠다. 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